저희는 보면 바벨이 대충 봐도 6, 7개 정도가 있죠. 웨이트 트레이닝 코치라고 하는 이런 바벨 훈련들을 만약 기다림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도 국내에서는 이 친구가 최초고 유일해요. 네. 여기서 운동을 시작해서 네. 이 머신존으로 넘어가고 네. 마지막 바벨존까지 간 다음에 네. 이제 저분으로 독립해라. 오늘 아, 나가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신인규 PT 스튜디오라는 PT 센터를 오픈한 신인규라고 하고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한 뒤로 되게 여러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연세대학교 평생스포츠연구실이라는 곳에서 인턴으로 일을 한 뒤에 이제 학교 내 그 기관인 RC 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이 체육 분야 외부 강사를 하면서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가르쳤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있는 국립대학원에서 연구보조로 일도 했었고, 가장 오래 일을 한 거는 여기 근처 이대 쪽에 있는 PT샵에서 트레이너로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이후에 이제 제 꿈을 좀 펼치고자 이 센터를 오픈하게 됐고요. 보디빌딩 선수로서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그 보디빌딩 마이너스 60kg이라는 가장 낮은 체급에서 최다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검증된 선생님일 것 같아요. 고객들의 이 트레이너에 대한 불신이 되게 커진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해소하고자 전 강사 연세대학교 출신 위주로 선생님들을 채용을 해서 고객들한테 좀 신뢰를 줄 수 있고 그게 이제 좋은 서비스로 이어지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각각의 특기가 있는 선생님들을 뽑고 있어요. 좀 겹치지 않게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전문 재활, 어떤 선생님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재활, 네. 어떤 선생님은 좀 영양학을 기반으로 하는 트레이닝, 어떤 선생님은 좀 여성 몸에 대해서 잘하는 선생님 해서 나눠서, 보통 일반 일생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맞으면 그 목적에 상관없이 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목적이 1번, 회원님이 목표를 달성하기 더 쉽게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강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뽑는 게 연세대학교는 우월하다 이런 것들보다는 연세대학교에 들어올 정도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성실함들이 성인이 돼서도 혹은 30대가 돼서도 계속 몸에 익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근무 태도에도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고객님을 대하는 태도에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성실함?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병원 같은 데 보면 누구 이비인후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너희가 잘 낫게 해줄게, 책임을 져줄게, PT샵도 여기서 운동을 하면 목표를 이루게 도와주겠다, 내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 선생님들 뽑거나 시설적인 부분을 관리하거나 할 때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메리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신촌 내에서는 1대1 PT 센터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저희가 자랑하고 있어요. PT만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들 중에서는 저희가 경쟁사들에 비해서 최소 1.5배, 2배 정도는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운동을 내가 원할 때 기다림 없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저희는 되게 그런 부분을 메리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자분들은 항상 다이어트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쵸. 남자분들은 살을 찌러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개인에 맞춰서 이제 식단표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운동 스타일도 어느 정도씩은 차이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일하던 곳에서는 거의 9대1 정도였는데 제가 일하던 곳이 이화여대 근처였어가지고 그치. 여자분들의 비율이 높았는데 인기 많으셨구나.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굳이 얘기해보면 한 5%, 10% 정도인 것 같아요. 항상 한 명, 2명 정도를 대회 준비하시는 회원님들을 같이 하고 있고, 아무래도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 들어가는 저의 노력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지지 않게끔. 게 마르시면서 대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표님이 전문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보통 저랑 같은 체급 뛰시는 노하우를 분들, 알고 계시니까. 체중이 낮게 나가시는 선수분들이 많이 오시고, 체중이 높은 분들이 문의가 오면 저보다는 좀 이런 분들이 추천드린다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저희 센터 같은 역할을 경우는 대회 체중이 80kg 정도 되시는 네. 이 프로 선수분도 계셔서 그래서 만약에 저희 센터로 그런 분이 오시면 선생님 추천드리고 있고 헬스장 같은 경우는 PT를 받지 않더라도 네. 내가 회원권이라는 거를 결제를 해서 네. 그 공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PT 센터다 보니까 PT를 받지 않으면 이 공간 자체에 대한 이용이 불가능하고 네. PT를 받는 회원님들만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수업 없을 때 어차피 내 회원이니까 네. 하고 조금 더 이제 봐주시고. 자세도 봐줄 수 있고 네. 프라이빗함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정해진 루틴을 소화할 수 있게끔 충분한 이제 네. 기구들이나 이제 머신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쭉뭐 소화기관이 안 좋았어서 쭉 말랐던 케이스고 이 체대 입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체대 입시 종목의 특성상 점프를 높게 뛰어야 되거나 달리기를 빠르게 뛰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53kg까지 지금 171cm인데 그래서 당연히 성인 됐을 때도 그 정도 체중으로 이제 대학교로 입학을 했어요.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다고 보는 게 네. 이제 살을 뺀다는 거랑 근육을 만든다는 것들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비교를 해도 네. 1kg를 빼는데 지방을 빼는데 걸리는 시간과 네. 근육량을 1kg 늘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5배에서 10배 이상 기간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보충제 그쵸. 같은 걸 많이 먹고 이런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한 10kg 정도 쭉 올랐었던 것 같고 그 뒤부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서 이제 평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체중은 한 68에서 70 정도 되고 이제 대회를 나갈 때 기준으로는 한 60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회를 나갈 때는 마이너스 60kg까지 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된 삶을 사는 거죠. 약간 수도승 같은 삶? 원래 마르셨다가 찌워본 경험도 있으시고 그 대회 나갈 때마다 다이어트도 하시잖아요. 맞아요. 식단을 하실 때 어떤 게 더 참기가 힘든가요? 단순히 정신적인 힘듦은 네. 사실 다이어트 시기가 근데 그거는 그냥 참으면 되는 건데 네. 이제 살을 찌운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네. 이 근육량을 늘리면서 살을 찌우는 게 아닌 이상은 네. 어차피 지방이 되는 거라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조금 네. 방법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난이도는 이제 살을 찌우는 게 조금 더 어려운데 더 어려워요. 이제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긴 빼는 게 하죠. 더. 그래서 각각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운동 자체가 재밌다기보다는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무거운 걸 들거나 네. 개수를 정말 한계까지 몰아붙이거나 이런 것들에 흥미를 잘 못 느끼고 내가 1년 뭐 아니면 6개월 지날 때마다 몸에 차이가 생긴다 라고 몸이 봤을 때 바뀌어가는 그 이제 과정들. RPG 게임 같은 걸 한다는 느낌이 네, 좀 많이 네. 들어서 그런 것들에 되게 희열을 많이 느끼고 그거를 이제 타인에게 투영을 해가지고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이제 적용을 시키니까 되게 보람차더라고요. 이 체대를 들어오려면 네. 이 전공 실기를 하나씩 봐야 돼요. 자신 있는 운동에 대해서 네. 심사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건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농구를 뭐 선수를 하진 않았지만 취미로 되게 농구. 즐겼어서 오래 즐겼다 보니까 네. 농구 전공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된 케이스인데 네. 그래서 당연히 성인이 돼서도 이 농구에 대한 이 재미를 계속 느끼고 하다가 이 스포츠 농구라는 스포츠가 되게 재능을 많이 타는 스포츠더라고요. 정말 한계점을 많이 느꼈는데 이 보디빌딩은 정말 내가 한 만큼 좋아지니까 네. 정말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오, 공평하다. 그런 부분의 매력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되게 네. 흥미롭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약물이 보디빌딩이라는 종목 이런 몸을 만든다는 거랑 어떻게 보면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서 그렇죠. 이런 약물을 사용하시는 분들끼리는 그분들끼리 경쟁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뭐 무차별적인 비난보다는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조금 따로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약물을 안 한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좀 속이지 않고 내가 약물을 했으면서 안 한 척 하지 않고 맞아요. 속이는 게 나쁜 거.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비슷한 조건에서 약물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서로 또 좋은 경쟁하고 이제 그런 본인의 그런 확신이나 그런 증거들이 따로 없을 때는 서로 이제 신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선수로서 막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네. 빨리 뭐 이렇게 키우고 싶고. 한 번씩 생각을 해본 적은 네. 있는데 사실 약물을 하게 되면 갖고 있는 이 가족력이나 지병 같은 것들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목숨을 건 베팅은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조금 더 건강한 그쵸. 이 상태를 갖고 있었으면 더 고민해봤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너무 건강을 위험 부담이 큰 위해서. 상황이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변화 속도에 만족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신인규 선수한테 운동이란 무엇인가요? 운동은 애증 관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너무 항상 대회 준비하거나 내가 많이 영양적으로 결핍돼 있거나 할 때는 하나하나 들기가 너무 힘들고 되게 너무 하기 싫고 한데 이제 제가 몸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거나 하면 내가 운동을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싶은, 너무 미우면서도 너무 사랑하는, 저한테는 그런 네. 존재인 것 같아요.